지금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에 탄핵 찬성하는 종북주사파들의 댓글 부대가 일제히 달려들어서 헌법재판관들을 거의 협박하듯이 글을 올리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탄핵이 얼마나 부당하고 내란죄 적용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를 알리는 이런 글들을 올리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른바 여론전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 중에서 탄핵이 잘못됐다, 내란죄 적용은 말도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복귀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소신과 철학과 근거를 가지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달라, 이런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일인데 우리 아미고 회원께서 환기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헌법재판소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 댓글창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생각을 헌법재판관들한테 알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론일침 가겠습니다. 월간조선의 권순활 주필이 쓴 글인데요. 이 언론인이잖아요. 평생 언론 활동을 해온 분일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글 제목이 창녀 같은 언론 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도 한 40년 언론 활동을 해온 셈인데요. 제가 요즘 느끼는 이 기성 언론들에 대한 이 정말 구역질나는 이런 느낌들을 이 권순활 주필이 대신 표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제가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언론계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접해본 이 땅의 교수들 중에서 실력과 인품 면에서 모두 높이 평가하는 학자 중에 한 분인 내유외강 지식인인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가 최근 언론의 행태를 지켜보다가 프레스티튜트, 영어로요, 프레스티튜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공개했다. 프레스, 언론을 의미하는 프레스, 그리고 프로스티튜트, 창녀라는 뜻이랍니다. 영어로 프로스티튜트의 합성어로 프레스티튜트라는 창녀 같은 기자, 창녀 같은 언론이라는 뜻을 담은 신조어를 만들어서 공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언론인들의 사회적 위상이 높았던 과거 어느 시절 사회의 목탁,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언론은 사회의 목탁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그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도 또 그렇게 불렀죠. 언론인들의 사회적 위상이 높았던 과거 어느 시절 사회의 목탁이라는 과도한 평가까지 받기도 했던 한국의 기자들은 이제 기레기, 기자 쓰레기를 합친 말이죠. 기레기에 이어 드디어 프레스티튜트, 기자 창녀 혹은 창녀 같은 기자라는 질타까지 듣게 됐다. 김행범 교수는 그러면서 No Prostitute, No Mobocracy 라고 일침을 가했는데, 이것도 영어입니다. 이 Mobocracy라고 하는 것은 폭민 정치입니다. 우민 정치, 폭민 정치라는 뜻입니다. No Prostitute, 창녀 같은 기자가 없으면 No Mobocracy, 폭민 정치도 없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불쑥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실효성이나 시점에 대한 논란과는 별도로 명백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내란죄를 결코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바로 떠올려 봐도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전직 법무장관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직 한국헌법학회장인 심평 변호사와 김학성 교수, 전직 부산고검장인 석동현 변호사, 6,300여 명의 전현직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 등이 잇따라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 적용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잇따라 발표했다. 그렇다면 백보 양보하더라도 지금 한국 언론이나 야권 그리고 이들의 휘둘리고 눈치를 보는 듯한 검찰, 경찰 등이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과 달리 최소한 내란죄를 둘러싸고 팽팽한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균형감도 내팽개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죄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검토도 고심도 없이 길길이 날뛰고 있는 기자들과 언론사는 최대한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저 무식하고 광기에 휩싸인 소위 기레기나 기창들과 그런 자들이 몸담고 있는 언론사의 이름을 하나하나 박제해 그들의 막가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할 수 있는 모든 행태로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네. 월간조선 권순왈 주필의 칼럼입니다. 평생 언론계에 몸담은 분의 자기 성찰과 후배 언론인들에 대한 경계와 질타입니다. 대선 준비 비대위가 아니라 탄핵 저지 비대위여야 한다. 대구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은 대선 후보 관리 단일 대우 중책 국민의힘 비대위 누가 만나라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 기사의 포인트는 대선 후보 관리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번째 비대위 체제를 맞이한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하면 비대위 체제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험이 많고 소통이 원활한 원내 중진 의원이 경랑 속 여당의 방향타를 잡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됩니다. 전제가 잘못됐어요.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하고서 얘기를 시작하니까 대선 후보 관리를 위한 비대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논리적으로. 이 전제가 잘못됐어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확신합니다. 대통령은 복귀할 겁니다. 따라서 대선 관리 비대위는 어불성설이에요. 또 설사 백보 양보해서 헌재의 결과 대통령이 파면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조차도 지금 출범하는 비대위는 탄핵 저지를 위한 투쟁 비대위여야지 탄핵이 될 것을 감안한 대선 후보 관리 비대위가 되어서야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돼서 파면되면 대선 없어요. 우리 쪽에서 누굴 내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려면 정권 재창출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부터 저지해야 됩니다.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사설을 쓰고 칼럼을 쓰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자유민주당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핵심 지도부에 대한, 대한민국 국군 핵심 지휘부에 대한 구속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더구나 대통령까지 소환 조사하겠다니 내란죄 미확인 상태에서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는 검경은 어느 나라 검경인가? 최근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며 국군의 핵심 지휘부를 무더기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고유 권한으로 국회의 해제 의결을 바로 받아들이는 등 적법하게 선포 해제되었다. 그럼에도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남발하는 것은 검경의 수사권 남용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건국 이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으로 판결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즉각 무더기로 구속 수사하는 행위는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과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내란 행위다. 지금 검경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정의를 실종시키는 중대한 사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 중차대한 반역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다시 묻는다. 지금 검경은 어느 나라 검경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군 지휘부에 대한 구속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방어권과 국가안보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진행하라. 2. 대통령에 대한 무도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소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3. 국회의 모든 의원들과 국가기관은 국민 선동, 분열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법 질서 수호에 엄중한 책임을 다할 것임을 모든 국민에게 공표하라. 자, 자유민주당의 이 성명서를 황두형 전 연합뉴스 편집부국장이 황두형 칼럼으로 NGO 프레스에 기고했습니다. 황두형 칼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긴급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관련 미래 권력 민주당의 줄서는 검찰, 경찰, 공수처의 무분별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군 지휘부에 대한 구속 수사도 중단하고 민주당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내란죄 선전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성명서는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하는 성명서다. 똑같은 내용도 자유민주당이 성명을 내면 언론이 다뤄주지 않는다. 이런 성명서야말로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하는 성명서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먼저 대통령 탄핵 외치면 누가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겠는가? 대통령 탄핵당해도 국민의힘은 괜찮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는 순간 국민의힘도 망한다. 국회 탄핵 통과로 한동훈의 정치 생명이 끝난 것과 똑같은 이치 아니겠는가?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듯이 다시 종북 좌파 정권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국회 상임위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작태가 보여주듯이 종북 좌파 세력은 군대의 국가기밀 누설이나 군대의 지휘체계 붕괴에는 관심도 없다. 민주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집권이 필요할 뿐이다. 이재명은 온갖 범죄 수사 재판에도 무죄라고 버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무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배신자 한동훈이 떠난 국민의힘은 이제 대통령과 한 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민주당의 이재명 무죄 주장은 거짓 선동과 선전 선동이지만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수사에 반대하는 것은 거짓말도 아니고 선전 선동도 아니다. 소신과 철학의 문제다. 국민의힘은 지금부터라도 한동훈식의 무지와 무소신 철학의 부재로 인한 기회주의적 처신과 결별해야 한다. 누구도 기회주의자를 따르지는 않는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70% 정도에 머물고 있다. 민주당의 선전선동과 언론의 부하 내동에도 불구하고 30% 가까운 사람들이 여전히 탄핵에도 반대하고 내란죄 수사에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수비는 아무리 잘해도 무승부가 목표가 된다. 이길 수가 없다. 이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격언에 따를 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풀에 동해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 김정은에게 국가기밀이 담긴 USB 넘긴 이적 사건, 원정경제성 통계조작 사건, 통계청 경제조작 통계조작 사건, 무수한 범죄 혐의에도 민주당 누구도 김대중을, 노무현을, 문재인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영웅시한다. 민주당의 이 지속적인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김대중과 노무현과 문재인은 영웅이 됐다. 반면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전부 독재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뇌물수수 범죄자가 됐다.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국민의힘과 자유우파 전체의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원인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사태도 똑같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존립에 관한 문제다. 좌파는 범죄자들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모두 비호하고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이들을 영웅으로 만든다. 선전선동에 취약한 대중의 속성을 알고 거짓말을 반복한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조작, 선전, 선동은 고사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다. 시류에 편승하고 소신, 철학, 성공의사 개념도 없이 사리사욕만 챙기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과 종북주사파 세력이다. 한동훈 없는 국민의힘,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 자유민주당의 결기를 본받아야 한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내란죄 프레임을 부숴야 한다. 이 황두영 칼럼에서 아주 절절하게 주장한 바로 그겁니다. 홍준표는 이 문제를 법리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문제 제기합니다. 1. 내란죄는 원래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찬탈할 권력이 또 어디 있는가? 2.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내란죄로 몰아갈 수 있는가? 3.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가? 4. 야당의 20여 회에 걸친 국무위원 탄핵 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는 것은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5. 검, 경,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것은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이 아닌가? 6. 국민 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 문재인의 적폐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아닌가?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라 헌재와 대법원에 달려있다. 자, 내란죄 프레임을 깨 부숩시다. 그러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명을 덮어씌우고 있는 저 종북주사파들의 주장이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게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반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북주사파의 주장, 또 그것에 편성한 기성 언론들의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어떻게 했냐?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내란을 했다는 거예요. 정기국회가 막바지 예산심의 기간에 있어서 모든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예산 때문에라도 다 국회에 모여있는 바로 그때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란을 그 때를 택해서 내란을 일으켰다. 그 국회의원들이 전부가 국회와 국회 근처에 모여 있는 평일 밤 10시 반을 택해서 내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을 어떻게 일으켰냐면 나 내란할게 하고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과 국회의원들과 전 세계에 알리고서 내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다 알려서 한동훈이가 이재명이가 야 이거 내란 막아야 돼 빨리 국회로 모여 막 긴급 연락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게 해놓고 나서 늦지막히 1시간이나 지나서야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군대를 무려 280명이나 국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넓은 국회를 그리고 본회의장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이재명이야 한동훈이의 선동에 따라서 이미 수천 명의 시민들이 국회 밖에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그 국회를 그 수천 명의 군중을 진압하고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280명이나 되는 군대를 국회로 보내서 내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인들한테 심지어 빈총을 들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실탄 착용도 하지 말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지시 하나를 했다는 거예요. 절대 시민들 다치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진압을 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란을 일으켜놨다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계엄 해제 결의를 하자 바로 철수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종북주사파들이 얘기하는 내란 사건의 전모예요. 지금 저 종북주사파들이 그리고 한동훈 일당들이 배신자 저 쓰레기 같은 배신자들이 그리고 기성 언론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몰아가고 있어요. 이게 저 무슨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세상에 다 알리고 국회의원이 150명만 모여가지고서 의결하면 바로 해제될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모이게 만들어주고 막지 말라고 해주고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과 그 이재명이 한동훈이 비상연락받고 뛰어나온 국민들이 수천 명이 모여있고 전 세계 언론 수백여 개의 언론과 유튜브들이 전부 생방송으로 생중계를 하는 그 상황에서 그 국회를 봉쇄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280명의 군대를 무장도 시키지 않고 빈총 들고 그리고 절대 시민들 다치게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들여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내란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란이라는 거예요. 그 내란을 일으켰다가 국회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마자 바로 철수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내란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왜 이 자들이 이런 정말 택도 아닌 내란죄를 덮어 씌웠을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8년 전에 그냥 탄핵만으로는 탄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특검 수사를 병행했어요. 그래서 한쪽에 수사, 한쪽에 탄핵.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받을 일을 직접 안 했으니까 최소원이라는 사람을 매개고리로 해서 국정농단 수사에 들어가면서 연일 수사 상황이 보도가 되게 만들고 이걸 갖고 헌재를 압박해서 탄핵시켰어요. 수사와 탄핵 이 두 바퀴를 굴린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 종북 주사파들이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옆에 별것도 아닌 심부름이나 했던 최소원 씨 같은 사람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북 주사파들이 제일 먼저 죽이려고 했던 게 김건희 여사예요. 우리가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봤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결국은 탄핵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공작이고 음모다. 그래서 우리가 막아낸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자, 그게 실패했는데 비상계엄 발동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종북 주사파들 중에 이 머리 좀 돌아가는 자들이, 야, 대통령은 내란죄 경우에는 현직이지만 형사소추해서 감옥에 가둘 수 있어. 그래서 수사할 수 있어. 그러니 이걸 내란죄로 몰아서 한쪽에 내란죄 수사, 한쪽에 탄핵으로 이렇게 몰고 가면 8년 전처럼 탄핵시킬 수 있어.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이래서 말도 안 되는 내란죄 누명을 씌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다 보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엉성하고 황당한 내란죄 스토리가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내란죄 프레임을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탄핵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내란죄 유무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검, 경,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전부 다 이 내란죄로 모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북주사파와 그 수많은 언론들이 지금 덮어씌우고 있는 이 내란죄라는 누명의 실체를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수준의 내란죄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로마는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오면 개선장군들이 이 항복한 왕, 항복한 장군들을 밧줄에 묶어서 끌고 와요. 그리고 조리돌림을 합니다. 창피를 단단하게 줘서 더 이상 저항할 의지를 갖지 못하게끔 꺾어버리고 노예로 만들어요. 그게 이제 서양의 아주 잔혹한 방식이죠. 실제로 로마 제국은 그래서 역사상 최강의 제국 건설을 했고 10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동양의 이 전통은 좀 다릅니다. 아주 간악하기로 유명한 이 조조도 항복한 장수에게 모욕을 주지 않았어요. 참수를 할 망정 모욕은 주지 마라. 이게 동양의 오랜 전통이고 문화입니다. 지금 참 똥별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이 찌질한 자들이 어쩌다가 별 2개 달고 3개 달고 우리 군의 장군들이 됐어요. 이 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찔찔 짜면서 하는 걸 보면 정말 아주 부하가 치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저 종북 주사파들이 이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게 조리돌림 하듯이 창표를 주면서 내란죄 누명 씌우는 것에 부역하라고 협박들을 하고 있어요. 이미 기가 꺾여버린 이 장군들이 이제 지 한 목숨이라도 어떻게 살리려고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다니는 형국입니다. 물론 당당하게 버티는 정치 지도자들도 있고 당당하게 버티는 장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더 이상
제가 자유민주당 입장문도 전해드렸고 황교안 칼럼도 전해드렸어요. 또 권순할 주필의 칼럼도 제가 전해드렸어요. 예, 더 이상 군을 모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내란죄로 어떻게 엮어서 다시 8년 전에 권력 손쉽게 찬탈을 했던 그 미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거대한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미 그 역풍이 시작됐어요. 언론도 정신 차리세요. 그 역풍이 태풍이 되는 순간 언론이라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법정 투쟁을 통해서 당당하게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종북 주사파들이 자행하고 거기에 부역한 수많은 언론들이 국민의 심판을, 역사의 응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보고 최소한의 역할을 하세요. 정신들 차리세요.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